축구에서 중요하지 않은 포지션이 어디 있을까요? 현대 축구는 이미 정해진 위치에서만 잘해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이 높은 평가를 받는 시대입니다. 공격수가 골만 잘 넣는 것이 아니라 수비도 잘하거나 중앙 지역에서 잘 뿌려줄 수 있어야 더 좋은 선수로 평가받고, 미드필더에서도 거의 3분할이 가능해서 공격이 되는 미드필더, 수비가 되는 미드필더, 센터백도 자리만 지켜서 커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롱패스로 공격을 돕고 중거리 슛도 때리고 박스 안에서 헤딩으로 골도 넣을 수 있는 선수는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골키퍼도 슈팅을 막는 것과 민첩한 반사신경 외에도 볼 분배와 수비 능력인 스위핑과 박스에서 라인을 조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 선수로 평가받습니다. 감독들 역시 이제 골키퍼를 팀의 빌드업 플레이의 기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과르디올라 또한 에데르송을 두고 에데르송보다 더 좋은 선수를 보유할 수 없었다, 우리의 플레이 방식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팀에 미치는 임팩트는 엄청났고 우리는 행운하다라면서 자신의 전술에서 핵심 중 하나가 골키퍼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골키퍼들은 이제 정확한 짧은 패스를 보내주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경기장으로 목적 있는 정확한 크로스를 배급하는 능력을 기대받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전술에서 골키퍼들이 아무 목표 없이 공을 앞으로 굴리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 첫 단계로 골키퍼가 공격의 시작의 신호탄이 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이는 2019년에 있었던 골킥 규정 변경으로 더욱 강조되었는데, 동료가 공을 터치할 수 있게 되기 전에 공이 더 이상 페널티 지역을 벗어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경기장에서 가장 독특한 위치에 설정된 제한사항이 확실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골키퍼가 대세인 상황에서 최근 맨유는 역대 최고 죽을 받았던 골키퍼 데에아를 내치고 오나나 골키퍼를 데려왔었고, B클럽 바이에른 뮌헨은 발밑이 매우 좋은 노예 골키퍼가 부상을 당하면서 장기간 쉬게 되자 대체자로 데에아를 고려했지만 투엘 감독이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무명급의 골키퍼를 영입했습니다. 빌드업이 되는 골키퍼를 영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에서 8년을 넘게 안방을 지켜온 요리스는 프랑스 월드컵 우승의 주역이고 토트넘의 2위,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이라는 업적까지 세우면서 화려한 이력을 남겼지만, 지금 나이에도 충분히 더 활약할 수 있음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요리스를 대체하기 위해 물색했는데 발밑은 매우 좋지 않고 그나마 인정받았던 선방 능력도 떨어지고 지난 시즌 최다 실책 골키퍼로 토트넘 플레이에 찬물을 끼얹는 경기력을 선보이다 보니까 과감하게 새로운 골키퍼를 영입했습니다. 처음엔 스페인 국가대표이자 브렌트포드 주전 골키퍼인 라야, 현재는 아스날의 백업으로 이적한 이 선수를 택했는데, 토트넘의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서 토트넘 주전할 바에는 아스날 백업하겠다면서 제대로 토트넘에 굴욕을 줬고, 토트넘이 선택한 골키퍼는 비카리오 골키퍼였습니다. 토트넘은 전방을 손흥민이 책임지고 있다면 중원은 이제 비수마 메디슨, 후방은 로메로와 반드벤, 그리고 비카리오 골키퍼로 사각편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이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두 경기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6번의 선방과 무실점 완승을 이끈 비카리오의 활약이 매우 눈부셨습니다. 시즌 개막 이후에 비카리오는 브렌트포드와 1라운드에서 선발 출전해서 비록 2실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선방은 4개로 나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번 맨유전에서는 뛰어난 발밑까지 선보이면서 토트넘의 공격 축구의 시작의 핵심을 비카리오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스탯에서도 보여주는데요. 품목에 따르면 비카리오는 이번 맨유전의 패스 성공률이 92%를 기록했고, 롱패스 3회를 제외하면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을 만큼 중장거리 가리지 않고 빌드업을 해나갔습니다. 지나친 전방으로 빵빵 치는 요리스와는 다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비카리오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22-2023 시즌 엠폴리에서도 비카리오는 어마어마한 선방쇼를 펼치면서 시즌 리그 베스트 골키퍼 중에 하나로 불렸습니다. 이러한 활약이 계속될 경우에 세리에A 최우수 골키퍼에도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죠. 어느 정도였냐면 겨울 이적 시장 당시 노이어의 시즌 아웃 이탈로 골키퍼가 필요해진 뮌헨이 얀 조모와 함께 영입 경쟁에 참여한 정도였습니다. 다만 후반기 때 부상으로 인해서 3-4개월을 통째로 이탈하면서 세리에A 최우수 골키퍼 후보 최종 3인의 명단에도 포함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시즌 선방률 70%, 31경기 39실점, 7번의 클린시트로 부상에도 좋은 성적을 보여줬기에 여러 세리에A 명문 클럽에서 그를 주목했는데요. 유벤투스, 나폴리, 인터밀란 등 여러 이적설이 등장했지만 비카리오는 요리스 대체자로서 토트넘과 2천만 유로, 하나로 291억 원의 비교적 싼 금액에 계약하게 됐습니다.
비카리오는 26살의 나이에 키 194cm로 요리스보다 6cm 정도 더 큰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리스의 경우 최대 장점이 골키퍼로서의 반사신경이었지만 점차 나이를 먹으면서 이 또한 줄어들게 되었고, 기존부터 지적받던 발밑은 나아지지 못하면서 토트넘의 실점의 주요 원인이 되어갔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토트넘은 비카리오를 선택했습니다. 현대 축구 속 골키퍼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능력치를 두루 갖춘 육각형 골키퍼로, 골키퍼의 기본 소양인 특출난 반사신경과 운동 능력, 깔끔한 핸들링, 뛰어난 집중력에서 나오는 안정감, 준수한 빌드업 등 필요한 것들은 다 갖추고 있는데요. 긴 팔다리를 이용한 선방을 자주 구사하면서 땅볼로 깔려오는 공은 노이어처럼 다리를 길게 뻗어서 막는 풋세이브를 자주 보여주고, 집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선방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물론 단점 또한 존재했습니다. 비카리오는 현재에 비해서 과거에는 발밑이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를 피나는 노력 끝에 끌어올렸고, 지금은 최정상은 아니지만 웬만한 골키퍼 이상의 발밑을 가진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굉장한 주가를 달리고 있는 비카리오는 과거 어마어마한 가격에 계약한 적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는 원래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선수였죠. 1996년 이탈리아 북부 우디네스에서 자란 비카리오는 대부분의 아이들과 달리 공격수나 수비수가 아닌 어린 나이부터 골키퍼가 되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은 골을 넣으려고 콧방귀를 뀌었다. 그들은 골을 넣길 원했고 나는 그 도전을 받아들여 반대편에 서고 싶었다라면서 자신은 골을 넣는 것보다 그걸 막는 것에 쾌감을 느꼈다는데요. 이후 17살 나이 프로로 데뷔한 그는 베네치아라는 4부 리그 팀에서 36경기 출전해 17번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팀 승격에 큰 도움을 올렸지만, 이후에 계약금은 500유로, 500유로요. 정말 엄청나죠. 당시 유행하던 게임기였던 플레이스테이션 가격이랑 같은 가격에 계약을 맺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후에 그는 베니스에서 4년 동안 활약하면서 팀을 2부까지 승격시켰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비카리오는 200만 유로의 몸값으로 2019년 칼리아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네치아에서 성공적인 이적과 달리 사르디냐에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클럽에서 3년을 보낸 후에 그는 2시즌을 임대로 보냈지만 단 4번의 프로 출전에 그쳤습니다. 이후에 엠폴리는 2021-2022 시즌 비카리오를 임대로 합류시켰고, 점차 활약이 커지고 내공이 쌓이다 보니까 실력이 일취월장해버렸습니다. 즉 엠폴리 이적 이후에 경기 실력과 잠재 능력이 지금 막 발휘하기 시작한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 잘할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스퍼스 웹에서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선임에 앞장서서 다시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후반부터 빌드업이 중요한 발밑이 좋은 비카리오 영입이 신의 한 수였다는 의견인데요. 공격은 손흥민이 있으니까 걱정 없고, 벤탄쿠르 복귀와 함께 중원 보강은 물론 다이어 벤치행으로 수비가 점점 견고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토트넘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경기였을 뿐이다. 맞죠. 근데 그래도 기대감을 가져야 응원할 맛도 나죠. 솔직히 비카리오는 주간 베스트 11에 오르고 그러는 일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수비 좋고 공격이 더 좋아졌다는 평가가 될 테니까요. 지금처럼 연락 뛰면 됩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